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 살수록 오히려 더 많이 속습니다. 젊을 때는 직감으로 피했습니다. 저 사람은 왠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거리를 뒀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판단을 자꾸 유보하게 됩니다. 좋게 생각하자.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아봤고 오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그 조심스러움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결국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스스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 넘기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의 허탈함은 배신감과도 다르고 분노와도 다릅니다. 그냥 오랫동안 혼자 믿어온 것 같은 느낌, 그 쓸쓸함에 가깝습니다. 혹시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오늘은 공자가 평생 경계하라고 가르친 인간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자가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결국 드러납니다. 거칠고 불쾌하고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멀어지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자가 진짜 경계한 사람은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따뜻하고 표정이 온화하며 어느 자리에서도 환영받는 사람. 공자는 이 유형을 향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향원을 가리켜 덕을 해치는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도둑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도둑은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가져갑니다. 향원은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진심을 상대가 진심 없이 받아갑니다. 나는 그것을 진짜 관계라고 믿으면서 마음을 씁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날, 나는 내 진심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공자는 그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더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향원이라는 유형은 스스로도 자신이 향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오면서 그 방식이 편하고 익숙해진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두에게 맞춰주면 마찰이 없고 자리마다 분위기를 읽어서 행동하면 살기가 편했습니다. 그 방식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관계 방식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다는 것이 결과까지 괜찮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원, 좋아 보이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까요? 오늘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을 무기처럼 쓰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만날 때마다 기분 좋게 해줍니다. 어쩜 이렇게 멋지게 사세요? 역시 어른다우시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칭찬을 듣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건네는 사람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칭찬이 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칭찬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모임 회장님께는 회장님이 최고라 하고 총무님께는 총무님이 있어야 모임이 산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의견 충돌이 나도 양쪽 다 맞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의 칭찬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무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을 가진 자에게는 진심이 드물다고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구체적입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도구로 쓰는 칭찬은 언제나 막연합니다. 그냥 좋다, 그냥 대단하다, 그냥 멋있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칭찬과 나를 활용하기 위한 칭찬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불편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이상하게도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기분은 좋은데 뭔가를 배운 느낌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공자가 말한 벗을 사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나아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만 함께하면 나는 제자리입니다. 칭찬만 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내가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험담의 자리에서 침묵으로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직접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리액션은 하지만 자기 의견은 내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험담을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내 편이구나. 그런데 며칠 뒤 험담의 대상이었던 사람과 그 사람이 마주치면 또 친하게 지냅니다. 험담을 들었다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으니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침묵으로 험담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곳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치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재산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다른 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옮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대화하다가 은근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드는 느낌은 굉장히 불쾌하고 복잡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말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옮긴 건가? 하는 혼란이 옵니다. 공자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말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을 옳다고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침묵이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되면 어느 날 내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듣기 좋은 소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리 자체를 조심해야 하고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꺼내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관계를 스펙처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연락처를 먼저 묻고 밥 한 번 먹자고 하고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관계의 속도가 유달리 빠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두루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압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이 나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서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눈빛이 달라진다거나 얘가 더 이상 새로운 연결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동네 모임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분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디 사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자제분들은요? 관심을 많이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연줄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분의 관심이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합니다. 같은 모임에서 만나도 인사는 하지만 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드는 느낌은 씁쓸함입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평가받은 것 같은 느낌이 남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필요에 따라 가까워지고 필요가 사라지면 멀어집니다. 공자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이익이 없어도 낳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그냥 나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끔 조용히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내 상황이 달라지면 사라질 것 같은 사람이 보이신다면 그 관계의 온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리마다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전통과 예의를 강조합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열린 사고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하고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자리에서만 보면 정말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처음 만났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드는 느낌은 혼란입니다. 내가 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인지,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느 날 다른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나한테는 늘 웃으며 너그럽던 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차갑고 무뚝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기억이 전부 다시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나도 저렇게 대접받고 있었을까? 공자는 사람됨의 핵심을 한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신, 즉 믿음직스러움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같은 사람인 것, 보는 사람이 달라져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신이 없으면 사람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레에 끌채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듯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리마다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느 자리에서도 진짜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유형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나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친절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째, 내가 힘들 때 철학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교묘합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게 다 복이 들어오려는 신호예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도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해가 됩니다. 힘든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함께 그 무게를 나눠야 하고 시간도 많이 씁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빠르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지나가면 다 추억이 돼요. 힘내세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자신은 위로를 해준 것이 됩니다. 상대는 위로를 받은 것 같지 않지만요.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한마디 해주고 바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짐이 된 것 같은 느낌. 내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그렇게 관계의 깊이가 줄어듭니다. 공자는 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답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지를 먼저 느끼는 것이 인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아는 것과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힘든 순간에 좋은 말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저 5가지 유형 중에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공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언제나 남을 향하는 것처럼 시작해서 결국 나를 향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도구처럼 써온 적이 없는가? 나는 험담의 자리에서 침묵으로 동조한 적이 없는가? 나는 누군가를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가까이 한 적이 없는가? 나는 자리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온 것이 아닌가? 나는 힘든 사람에게 진짜 옆에 있어 주었는가? 아니면 좋은 말로 빨리 마무리 지으려 했는가?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배움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머물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잘못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5가지 유형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떻게 진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칭찬보다 행동을 오래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이 유독 칭찬을 많이 한다면 그 칭찬을 기쁘게 받되 판단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은 순간이고 행동은 시간이 쌓입니다. 내가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평소에 쏟아붓는 칭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공자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오래 보고 가까이 두어 보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의 태도는 감추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가족 중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때 사라지는 사람은 칭찬이 아무리 좋았어도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여는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여는 속도와 깊이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기 전에 내 깊은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족 간의 불화 같은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번 꺼내놓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잘못된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열고 그 사람이 그 열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십시오. 내 이야기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를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험담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남이 험담을 할 때 조심해야 하지만 내가 먼저 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이야기도 언젠가는 소재가 됩니다. 없는 사람 이야기보다 있는 사람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보다 오늘 이야기를, 남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훨씬 오래가고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즐겨 하는지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를 결정합니다. 험담을 즐기는 자리에서는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자리에서는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자리를 만들고 싶은지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 관계의 무게를 상대와 함께 나누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관계는 혼자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락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맞춰주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의 무게를 내가 혼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연락을 잘 못하는 성격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표현 방식은 달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느껴집니다. 말이 아니어도, 연락 빈도가 아니어도 내가 어려울 때 달려오는 모습으로 내 이야기를 오래 기억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관계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를 소진하는 것과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더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내가 혼자 들고 있는 관계라면 그 무게를 내려놓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어느 자리에서나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오래가는 실천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같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신뢰로 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빛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자리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이 많이 바뀌어도 그 태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품격입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관된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모입니다. 빠르게 모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이고 나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년을 함께 해주는 진짜 관계가 됩니다. 오늘 5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칭찬을 도구로 쓰는 사람, 침묵으로 동조하는 사람, 관계를 수집하는 사람, 자리마다 다른 사람, 힘든 순간 철학자가 되는 사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향원을 그렇게 강하게 경계한 이유는 그 유형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척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나쁘게 살기보다 좋은 척 살기가 훨씬 쉽습니다. 좋은 말 몇 마디면 되고 표정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공자는 그 쉬운 길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쉬운 길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심은 느립니다. 빠르게 보이지 않고 빠르게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그 느린 길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느린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천천히 진짜가 되는 것. 5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이 그 느린 길의 가치를 이해할 때 그 삶에서 나오는 무게는 어떤 말보다 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진짜로 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